펜앤메이크 특정 보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 선고 일주일 전에 하야를 요구했다는 보도를 펜앤메이크에서 했습니다. 예, 뭐 이거 많은 분들이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너무 심각한 너무 심각한 이야기고요. 내용은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했으니까 자진해서 하야하십시오 하는 내용을 당시 여권 실세를 통해서 전달하였다. 거기에 대한 이제 사실 관계 확정은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르겠는데요. 보도만 가지고는 일주일 전에 우리가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할 거니까 그 전에 대통령 측에서 하야하라. 이런 내용을 그 당시 여권 실세를 통해서 청와대에 전달하였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거든요. 너무 이거 심각한 이야기고요. 펜앤메이크는 정규제주필이 하는 것이고 신뢰성이 있는 뉴스입니다. 신뢰성이 있는 뉴스고, 저희 태극사랑에서는 지금 2017 대법원 수54 19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선이 원고이고, 요즘에는 그 태극사랑에 대한 그 조회수가 너무나 현저히 감소해서 태극사랑의 영향력이 거의 없는 단계로 지금 돌입되어 있습니다. 2017년 당시만 해도 그 인지 때 460만 원을 이 방송을 통해서 모금해서 그 대통령 19대선 무효 소송을 집어넣을 정도로 당시는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 주었는데, 뭐 그동안 세월이 변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그런 걸 통해서 지금 태극사랑의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올려도 뭐 몇 사람 안 보고 그냥 묻혀져 버리는 이러한 그 무기력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뭐 생계형 유튜버라는 뭐 그런 악담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뭐 그런 분들하고 일일이 상대하기에는 시간이 없고요. 그런 분들이 뭐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그건 알아서 지들끼리 생각하라고 하고요. 이것은 지금 제가 지금 대법원에 하고 있는 소송의 세 번째 이유죠. 첫 번째 이유는 QR코드에 의한 비밀선거 침해. 두 번째는 김경수, 드루킹, 김동원에 의한 여론조작에 의한 선거 무효.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유가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유가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무효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무효이니까 따라서 그거에 대한 보궐선거로 이루어진 거니까 보궐선거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19대 대선도 무효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제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 저희 태극사랑이 너무 조회수가 없어서 태극사랑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방송을 해봐야 몇 분 안 보시기 때문에 좀 큰 유튜브에 출연을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19대 대선이 무효 사유 중에 가장 강력한 김경수 드루킹에 의한 여론 조작이다. 여론 조작에 의한 무효다. 이거를 강력한 증거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제기한 이 19대 대선 무효 소송을 우리가 증폭시켜야 한다는 거를 제가 좀 광고를 좀 하려고 좀 큰 그래도 요즘 신흥으로 일어선 유력한 유튜브에다가 제가 광고 출연 교섭을 한 사실이 있는데 한 보름 넘도록 그 스케줄 잡자는 아무런 통보가 없어요. 그냥 다른 이야기들이 더 관심이 가는가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의아. 도대체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그 대선 무효 원고가 지금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이게 묻힌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전 굉장히 의아했어요.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사회적 이슈화하기 위해서 좀 더 시도를 해 보려고는 하는데 굉장히 저는 의아했어요. 그렇게 그런 방송에서 이것을 인터뷰 청을 제가 한 보름 전에 했는데 여태까지 그냥 꽁고묵은 소식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금 19대 대선 무효 소송은 몇몇 뜻있는 그 단체들이 개인 자격으로 대선 무효 소송을 당시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지금 그 소송은 기각 결정이 내렸죠. 지금 악성 루머에 의해서 모조리 기각되었다 이런 악성 루머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변론이 지금 시작이 안 된 그런 재판들이 몇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러한 중요한 선거 무효 소송을 이렇게 개인이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은 모양새가 좀 안 나오고요. 이것은 한국당이나 애국당이나 이 정당 수준에서 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정당 또는 그 정치인, 그 당시 홍준표라든지 또 안철수, 부정선거의 최대 피해자라고 하는 홍준표 또는 안철수 또는 조원진, 이런 분들이 이러한 대선 무효 소송 제기를 당시에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 김경수에 의한 여론 조작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고 지금 이야기한 이런 헌재의 재판 거래 이런 것도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려웠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렇게 굵직한 김경수의 대선 무효, 헌재의 재판 거래, 이렇게 정말 너무나 큰 이슈가 제기된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지금 대선 무효 소송을 한 개인이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정당 차원에서 해 나가야 된다. 이것을 제가 태극사랑 방송에서도 제가 밝히는 바이고 그런 내용을 좀 더 개진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그냥 태극사랑 방송에 조회수 얼마 안 되는데 나와가지고 되고 아주 그래도 우파 유튜브 중에 하나라고 하는 데서 출연 교섭을 했는데 보름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도 안 오고 다른 일들이 더 바쁘다는 거죠. 더 인기 있는 어떠한 토론이라든지 대담. 이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정규제 주필하고는 이야기를 안 해봤는데, 정규제 주필하고도 한번 제가 이런 내용으로 이 내용의 인터뷰를 요청을 해볼까 합니다. 실시간 인터뷰 아니더라도 녹화라도 해서, 이거는 지금 우리 그 자유 민주 세력의 대반격을 하는 인천 상륙 작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그리고 그러면 대법원에서 법에 따라 심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그 대법원을 호위해야 되거든요. 펜앤메이크 특정 보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 선고 일주일 전에 하야를 요구했다는 보도를 펜앤메이크에서 했습니다. 예, 뭐 이거 많은 분들이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너무 심각한 너무 심각한 이야기고요. 내용은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했으니까, 예, 자진해서 하야하십시오 하는 내용을 당시 여권 실세를 통해서 전달하였다.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사실 관계 확정은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르겠는데요. 보도만 가지고는 일주일 전에 우리가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할 거니까 그 전에 대통령 측에서 하야하라, 이런 내용을 여권, 그 당시 여권 실세를 통해서 청와대에 전달하였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거든요. 너무 이거 심각한 이야기고요. 펜앤메이크는 정규제 주필이 하는 것이고, 신뢰성이 있는 뉴스입니다. 신뢰성이 있는 뉴스고, 저희 태극사랑에서는 지금 2017 대법원 수54 19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선이 원고이고, 요즘에는 그 태극사랑에 대한 그 조회수가 너무나 현저히 감소해서 태극사랑의 영향력이 거의 없는 단계로 지금 돌입되어 있습니다. 예, 2017년 당시만 해도 그 인지 때 460만 원을 이 방송을 통해서 모금해서 그 대통령 19대선 무효 소송을 집어넣을 정도로 당시는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 주었는데, 뭐 그동안 세월이 변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그런 걸 통해서 지금 태극사랑의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예, 제가 이렇게 방송을 올려도 뭐 몇 사람 안 보고 그냥 묻혀져 버리는 이러한 그 무기력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예, 뭐 생계형 유튜버라는 뭐 그런 악담을 하는 분들도 있고, 예, 그런데 뭐 그런 분들하고 일일이 상대하기에는 시간이 없고요. 예, 그런 분들이 뭐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예, 그건 알아서 지들끼리 생각하라고 하고요. 이것은 지금 제가 지금 대법원에 하고 있는 소송의 세 번째 이유죠. 첫 번째 이유는 QR코드에 의한 비밀선거 침해. 두 번째는 김경수, 드루킹, 김동원에 의한 여론 조작에 의한 선거 무효.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유가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유가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무효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무효이니까 따라서 그
그거에 대한 보궐선거로 이루어진 거니까 보궐선거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19대 대선도 무효다. 이런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제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 저희 태극사랑이 너무 조회수가 없어서 태극사랑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방송을 해봐야 몇 분 안 보시기 때문에 좀 큰 유튜브에 출연을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19대 대선이 무효 사유 중에 가장 강력한 김경수 드루킹에 의한 여론 조작이다. 여론 조작에 의한 무효다. 이거를 강력한 증거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제기한 이 19대 대선 무효 소송을 우리가 증폭시켜야 한다는 거를 제가 좀 광고를 좀 하려고 좀 큰 그래도 요즘 신흥으로 일어선 유력한 유튜브에다가 제가 광고 출연 교섭을 한 사실이 있는데 한 보름 넘도록 그 스케줄 잡자는 아무런 통보가 없어요. 그냥 다른 이야기들이 더 관심이 가는가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그 대선 무효 원고가 지금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이게 묻힌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전 굉장히 의아했어요.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사회적 이슈화하기 위해서 좀 더 시도를 해 보려고는 하는데 굉장히 좀 저는 의아했어요. 그렇게 그런 방송에서 이것을 인터뷰 요청을 제가 한 보름 전에 했는데 여태까지 그냥 꽁고묵은 소식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금 19대 대선 무효 소송은 몇몇 뜻있는 그 단체들이 개인 자격으로 대선 무효 소송을 당시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지금 그 소송은 기각 결정이 내렸죠. 지금 악성 루머에 의해서 모조리 기각되었다 이런 악성 루머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변론이 지금 시작이 안 된 그런 재판들이 몇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러한 중요한 선거 무효 소송을 이렇게 개인이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은 모양새가 좀 안 나오고요. 이것은 한국당이나 애국당이나 이 정당 수준에서 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정당 또는 그 정치인, 그 당시 홍준표라든지 또 안철수, 부정선거의 최대 피해자라고 하는 홍준표 또는 안철수 또는 조원진, 이런 분들이 이러한 대선 무효 소송 제기를 당시에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 김경수에 의한 여론 조작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고 지금 이야기한 이런 헌재의 재판 거래 이런 것도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려웠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렇게 굵직한 김경수의 대선 무효, 헌재의 재판 거래, 이렇게 정말 너무나 큰 이슈가 제기된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지금 대선 무효 소송을 한 개인이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정당 차원에서 해 나가야 된다. 이것을 제가 태극사랑 방송에서도 제가 밝히는 바이고 그런 내용을 좀 더
개진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그냥 태극사랑 방송에 조회수 얼마 안 되는데 나와가지고 되고, 아주 그래도 우파 유튜브 중에 하나라고 하는 데서 출연 교섭을 했는데 뭐 보름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도 안 오고, 뭐 다른 일들이 더 바쁘다는 거죠. 더 인기 있는 어떠한 뭐 토론이라든지 대담, 이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정규제 주필하고는 이야기를 안 해봤는데, 정규제 주필하고도 한번 제가 이런 내용으로 이 내용의 인터뷰를 요청을 해볼까 합니다. 실시간 인터뷰 아니더라도 녹화라도 해서, 이거는 지금 우리 그 자유 민주 세력의 대반격을 하는 인천 상륙 작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그리고 그러면 대법원에서 법에 따라 심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그 대법원을 호위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전 상당히 좀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부끄러웠다는 게 아니라 그 우파 유튜버라는 그 정말 큰 방송에서, 누구라고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 정규조 주필은 아닙니다. 제가 정규조 주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큰 데서 이런 거를 인터뷰 요청을 내가 했는데 그냥 묵살하고 넘어간다는 것이 너무나 제 생각에 너무 한심했습니다. 예, 도대체 이게 사람들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를 이렇게 모르나,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예, 그래서 일단 이런 방송, 큰 방송에 이제 이야기를 하려면은 그 중간 단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참 걸구치거든요. 직접 정규재 씨랑 통화하기가 참 어려워요. 옛날에는 직접 통화를 했었습니다. 예, 신혜식 씨하고도 직접 통화하면 통화가 됐었는데, 요즘은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고요. 예, 어쨌든 이런 것을 우리 작은 매체이지만, 작고 큰 매체가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작고 큰 매체가 뭐 처음부터 결정된 것도 아니고, 또 큰 매체라고 해서 뭐 작은 매체보다 무슨 더 특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아니고, 어쨌든 그런 문제보다도 일단 이 헌재의 이 재판 거래, 이거를 뉴스를 보면서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운동을 저는 참 부끄럽게 느낄 때가 있는데요. 뭘 부끄럽게 느끼냐 하면은, 저희 태극사랑에서 이런 지금 대법원 선거 무효 소송 제기했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보도하면, 제가 방송에 올리면, 야,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별로 조회수가 없어요. 그냥 뭔가 이렇게 흥미거리가 되는 것들에만 이렇게 사람들이 몰두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느냐. 우리 스스로 굉장히 부끄럽게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굉장히 반성해야 될 문제고요. 또한 이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가 이렇게 한 개인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이 썰렁하니 한 사람 법원에 출정해가지고 그 대법원 판사들 앞에서 변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법원 판사들이 19대 대선은 무효로 선고한다, 이런 선고가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큰 선거 소송인데, 이거는 전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나서 그 대법원을 다 에워싸고 변론하는 날 그 방청석을 꽉 채우고 판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식으로 이것이 진행돼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
제 나름대로 지금 일정이 저도 시간이 빡빡해서 뭐 좀 그런 면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그 무관심 속에서 넘어가면 그러면 뭐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천년만년 민주당이 천년만년 집권해야 돼요. 예. 이렇게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다 차려주면 그냥 숟갈 두고 먹기만 하겠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게 맞습니다. 예, 문재인이 천년만년 집권하고 김정은이 적화 통일하고 예, 그런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